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식사 맛있게 드셨죠? 네, 그거 좀 쉬셨고. 그러면 이제 한 3시간만 더 기운내면 됩니다. 1번 시간 이렇게 조절했어요. 밥 먹고 나서 4번 힘들더라고요. 3번. 괜찮죠? 딱 3시간만. 2시부터 3시, 3시부터 4시, 4시부터 5시 끝! 절대 1분도 더 안 할 거니까요. 자, 우리 기운내서 들어가줍시다. 여러분들 우리 조선 전기 때 누구누구 배웠습니까? 태종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왕권 강화했던 사람. 그 다음에 누구 나오고요? 세종. 그 다음에 문종과 단종 됐고. 그 다음에 누구? 세조. 그 다음에 누구까지? 성종 때까지. 요 때가 몇 세기? 우리 15세기. 무슨 파가 집권했다고 배웠습니까? 훈구파가 집권했더라. 됐죠, 여러분들? 요 훈구파는 어떤 사대부에서 기원하더라? 급진파 사대부. 온건파 사대부는 조선 전기 때는 뭐더라? 이성계한테 반대하다가 어디로 쫓겨내렸다? 지방으로 쫓겨내려갔다. 요거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무슨 계합파, 무슨 파 사대부? 급진파와 뭐들을 온건파 사대부들. 되겠죠? 요거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급진파는 꼭 기억할 게 뭐더라? 정도전 중심이었죠? 조준과 건근 이런 사람이 있었고 뭐가 중심이었다? 의리 아님 신리가. 신리가 중심. 그래서 이성계와 손잡고 뭐더라? 조선왕조 개창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고? 중앙으로 올라가니까 모든 권력 어디로 집중시키더라? 중앙으로 집중시켰다. 그래서 무슨 집권? 중앙 집권을 추구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더라? 구태했기 때문에 무슨革命 추구하더라? 부국革命 추구하게 되고, 부국革命 추구하다 보니까 성리학만 공부했다. 성리학 2회까지, 성리학 2회양까지 공부했던 게 급진파 사대부. 그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에 반면에 우리가 이제 어디다 초점을 온건파 사대부.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 뭐라? 정몽주, 이색, 길재. 그 얘네들 오직 뭐만 공부했던 애들이다. 의리만 강조했던 애들. 결국 그보다 고려 왕조에 충성 바치다가 결국 이성계에서 처음 맞고 어디로 내려갔다? 지방으로 쫓겨 내려갔다. 그래서 얘네가 주도했던 게 바로 무슨 자치를 추구한다고 할까요? 그렇죠. 지방에서 뭐더라? 지방을 누구한테 맡겨달라? 우리에게 맡겨달라. 뭘 추구하더라? 향촌 자치를 추구하고 오직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뭐만 공부했다? 성리 항만 공부했던 게 온건파 사대부의 특징이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는 이거 사춘기? 이게 뭐였죠? 이게 뭐죠? 사가? 관악 아니면 사학? 사학 추구.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춘이 뭐더라? 춘추. 되겠죠? 그 다음에 기가 뭐더라? 기자조선. 기억나시죠? 요거 반대로 하면 뭐더라? 온건파 사대부였다. 그리고 여러분들 얘네들을 강조했던 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거? 그리고 얘네들은 사장학 아니면 경학이라고 썼죠? 요거 기억나나요? 경학 강조했다는 거? 이 경학이 뭐더라? 논리 정연하게 막 이 이론 따지는 거라고 보더라? 경학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 문장학 중심 뭐더라? 훈구파였다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얘네들의 정치적 이상과 맞는 게 유교적 무슨 정치였다? 왕도 정치였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왕도 정치는 왕과 시대가 뭐하면서 토론하면서 정책 토론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점차적으로 나가는 거. 그게 뭐더라? 왕도 정치. 얘네들은 말 많은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유기적 왕도 정치 주겠던 게 뭐더라? 사림애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뭐더라? 점차 시간이 지방으로 쫓겨내가서 얘네는 농사 짓지 않는다고 했었지요. 얘네도 꼴에 뭐더라? 땅 가진 뭐더라? 지주라고 그랬었지요. 대지주 아니면 중소지주, 중소지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뭐더라? 지방에 내서 공부하게 되더라. 학문을 연구하면서 점차 제자들 뭐더라? 양성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숫자가 적어진다 많아진다. 많아지게 됐던 게 바로 요놈들이 되겠습니다. 그 얘네들의 에너지 기반은요. 봐봐요. 향촌자치. 오늘 배웠지요. 지방자치제에서 향촌자치랑 관련 있는 게 무슨 소 배웠었지 우리? 유향소 기억나죠? 그렇죠? 유향소를 이제 얘네들이 장악하면서 점차 힘을 길러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교를 만들거든요. 그 학교가 뭐가 될까요? 지방의 사립대학교, 성균관에 버금가는 학교가 뭐더라? 서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네가 강조했던 게 향촌의 자치규양. 뭘 강조한다? 향약을 강조하면서 점차 지방에서 세력화되더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100년간 정도 지나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적어질까요? 많아졌을까요? 많아져서 얘네들 뭐라 합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선비사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숲을 이뤘다. 뭐라 불리죠?
임이라 부르게 되고 사림이 이제 중앙전기로 진출하게 된 건 누구 때부터다? 성종 때. 성종 때부터 훈구파가 뭐하게 되면서 비대해지게 되면서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굴 기용하더라? 사림애들을 기용했더라. 되겠죠? 그리고 사림애들의 알맞은 자리가 어디가 될까요? 알맞은 자리가 얘네가 제일 좋았던 자리.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의금부, 승정원 이런 거 아닙니다. 육조 자리도 아닙니다. 얘네가 좋아했던 자리가 어디더라? 3, 4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얘네 원래 뭐 했던 놈들이에요? 이성기한테보다 대거리 했던 놈들이죠. 목에 칼 들어와도. 바른 말한다. 어디로 가면 되죠? 사관원. 거기에 딱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죄가 있으면 남의 죄를 들춰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사원부에 가면 딱 맞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부정과 비리에서 멀리 떨어진 애들입니다. 원래 착하기도 하지만 얘네들은 권력 비리 저지를 수 있어도 없었다. 지방 촌뚱이 놈들, 선비들이다 보니까 재진 게 없다 보니까 사원부로 가면 딱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 하던 새끼들 공부하던 놈들이니까 어디로 또 가면 좋지요? 홍문관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바로 어디로? 3, 4직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의 비리를 마구마구 적발할까요? 훈구파의 비리를 마구마구 적발한다. 훈구파가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제 훈구파가 누굴 짓밟아버린다? 사림애들이 공격하니까 아직 권력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아직 권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훈구파한테 있죠? 훈구가 사림을 짓밟더라. 그래서 사림애들이 화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림애들이 화를 당했다. 그래서 이걸 뭐의 시대라고 합니까? 사화의 시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몇 세기? 16세기가 되죠? 그럼 사화 시대 몇 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16세기. 16세기보다 사화의 시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왕은 몇 명 기억하면 됩니까? 4명 기억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누구 먼저 나오면 되죠? 저기 나와 있듯이 연산군 나오면 됩니다. 연산군 나오면 되겠고요. 연산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고요? 중종 되겠죠? 중종. 그리고 순서대로 연중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우리 연중 행사할 때 연중 1년 내내 연중 순서대로 연중 되겠죠? 그 다음 뒤엔 누가 있더라? 인종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제 사화 마지막에 뭐더라? 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인명. 우리 사람 이름 인명이라고 하죠? 인명사정 그렇게 할 때 인명. 앞자리가 뭐가 되고요? 연중. 뒤가 뭐더라? 인명. 내기하면 연중, 인명. 암기됐죠? 이렇게 해서 좀 암기해두시면 되고요. 요때 이제 몇 대 사화 이란다? 4번의 커다란 사화가 이란다. 그래서 몇 대 사화? 4대 사화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살인까지만 줄쳐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의 기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15세기 중반 이후 페이지는 몇 페이지가 되냐면요. 133페이지. 그리고 저거 아까 침에 일본의 대회가 한 게 뭐 약조 나오는 거 그거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이고 요거 먼저 시작했네요. 어차피 뒤쪽에 잠깐만. 어차피 교재 나가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우선은 페이지 몇 페이지? 13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갈게요. 가로 1번 살인의 성장 동그라미 1번 있죠. 거기서 무슨 지주 하나 줄쳐놓을까요? 중소지주 그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학만 처 공부했다? 성리야. 나머지 학문들은 뭐 했다? 중시야 및 경시였다? 경시였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겁니다. 오직 성리만 처 공부했더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영남과 기호지방. 영남지방이 어딘지 알고 있죠?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 경상도. 제가 한번 말했죠. 조령, 중령, 축부령 그 남쪽에서 영남지방. 경상도 지역이 되죠? 소백산맥 이남지방. 그래서 영남지방. 기호지방은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경기도지방 그렇게 보면 돼요. 경기도와 충청도 그걸 합쳐서 기호지방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자 기호지방 중심으로 성장했다. 향촌자치 줄치고 그다음 뭘 강조한다? 도덕과 의리. 그다음 무슨 정치 강조했다? 왕도 정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림애들이 좋아했던 건 육조 직계제가 될까요? 아니면 의정부 서사제도가 될까요? 사림애들이 좋아했던 거 의정부 서사제 이런 거 좋아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누구 때 기용되었다? 성종 때.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훈구 세력.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들어갑시다. 얘네들은 어디로 갔더라? 3, 4 언관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 4 언관직 그 정도만 봐주면 되고 자, 우리 이제 확실하게 몇 대 4화 들어갑시다. 4대 4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갑 기을 이게 순서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연상호 때 무슨 사화 일어나고요? 무호사화 되겠죠? 무호사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화 일어나다? 갑자사화. 무호사화 위주로 봐두면 돼요. 갑자사화는 시험제 잘 안 나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중종 때 무슨 사화? 기묘사화. 되겠죠? 기묘사화. 명종 때 무슨 사화? 을사사화. 자, 그래서
무갑, 기을 순서대로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사화는 몇 개밖에 없다? 2개만 나옵니다. 무슨 사화? 무호사화와 무슨 사화? 기묘사화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저거 2개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요. 설명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상무 때 이제 무슨 사화가 일어난다? 네, 무호사라고 일어납니다. 무호사에서 알아둘 사람은요. 딱 이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누가 있더라? 김종직 이 사람 한 명만 기억하면 돼. 김종직. 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영남 사람의 우두머리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요? 김종직이라는 사람 되겠죠? 요 김종직이 지었던 글이 있거든요. 그 글 뭐더라? 조이제문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조이제문. 조이제문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2글자 빼보겠어요? 뭐 나오죠? 우리가 아는 글자 먼저 떼면 돼요. 조문. 우리 조문이 뭔지 알고 있죠? 죽은 자 애도하는 거. 그게 뭐더라? 조문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굴 조문하는 글이다? 의제를 조문하는 글. 그게 뭐더라? 조이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이제문.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만 알면 되죠? 조문 됐고 이제 누구만 알면 됩니까? 누구만? 의제가 누군지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제는 뭐더라? 2000년 황제예요. 2000년. 2000년 뭐더라? 황제였다고 보십니다. 어린 황제였어요. 어린 황제. 되겠죠? 근데 이 어린 황제를 죽인 놈이 누구더라? 초나라의 누가 된다? 항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초나라가 뭐더라? 그 전에 있던 황제를 죽이고 지가 뭐더라? 초나라를 만들었게 됩니다. 되겠죠? 요 사람들아 의제. 그래서 어느 날 김종직이 꿈을 꿨는데 누가 나타나지? 의제가 나타나더니 자기를 보고 펑펑 쳐 울더니 갑자기 호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 어린 황제가 뭐더라?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를 위로하는 글, 그걸 무슨 제문? 조이제문을 지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갑자기 2000년 황제를 보다 지가 애도하고 있고요. 그치요? 누가 쓰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뭔가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의도는 뭐냐? 바로 이 의제 있지요. 어린 황제라고 했었죠. 어린 황제가 누구에게? 항우에게 죽임당한 사건. 구테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황제가 누굴 만다? 단종을 비유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단종 죽인 이 항우 있죠. 항우를 누가 비유했고요? 수양대군에 비교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누굴 깐 거죠? 세조를 돌려서 까기 한 게 뭐더라? 조이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설적으로 세조 개새끼 요걸 뭐더라? 아주 길게 지은 게 뭐더라? 조이제문. 마음에 됐죠? 그래서 이 조이제문을 그었는데 이 제자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제자 김일손이 이것을 어디다 올렸더라? 사초에 올리게 됩니다. 사초가 뭔지 알고 있죠? 조선왕조 실록 초안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친놈들이죠. 이거 사초에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데. 근데 하지만 그 왕이 직접 볼 수 있다 없다 그 당시 사초 같은 거 볼 수 없으니까 요걸 뭐더라? 우리 살인매들 우리는 뭐더라? 절대 구테타 같은 거 인정 안 하겠다. 살인매 뭐더라? 그 기질 그런 것들이 반영된 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훈구파 누가 이국돈이가 이걸 본 거예요. 그 훈구파는 살인매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맞죠? 맨날 지네들 비판이 나오고. 되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이국돈이가 또 김일손한테 사초 기록자였다 보니까 자신의 죄를 얘가 적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얘가. 씨발 지워달라고. 그리고 내가 절대 지워줬을까요? 안 지워졌죠? 그런 안가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한번 홍구멍 내봐라.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까요? 바로 연산군한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왕이 사초 볼 수 있다 없다? 없지만 우리 연산군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이 새끼들 어디 왕실을 능멸했냐? 무엄하다. 그러면서 일어난 덕들이 바로 무슨 무호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직과 그 제자들 도륙낸 사건. 이게 무슨 사화다? 무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 연산군 입장에서 봐봐요. 훈급한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자기를 막 비판하고 점차 자기를 대거리하니까. 맞지요? 한번 공격할 기회가 생긴 거지요. 그리고 연산군 입장에서 살인매들 좋아할까요? 싫어하지요. 얘네가 어디로 갔다? 삼사지. 뭐 연산군이 술 먹고 있다. 그럼 또 와서 뭐 할까요? 통촉 과해달라고 그만 처먹으라고 막. 생각해 여러분이 노래방에서 신나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씨발 통촉하게 달라고 빨리 쳐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럼 기분 좋을까요? 안 좋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나 연산군과 누구의 훈구파의 합작품이었던 게 무슨 사다? 무호사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무호사가 길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건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김종직의 무슨 제문? 조이제문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호사가 이제 일어나니까 왕권은 약화되게끔 높아질까요? 높아지겠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기네 뭐다 왕이 뭐더라 툭하면 뭐더라 다른 짓거리 하나 잘못된 명령 내리면 그걸 견제하는 세력이 누구였는데
3, 4직 사림애들인데 걔네가 한번 도륙 나고 나니까 왕권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산군은요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똘끼도 있긴 있지만 다분하거든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연산군 어렸을 때인데 우리 서연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서연. 신하가 왕을 뭐더라? 교육하는 제도. 솔직히 세자와 신하가 토론하는 자리인데 토론이 아니라 거의 뭐다? 그냥 과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연의 스승이 2명이 있었거든요. 한 스승은 되게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네 멋대로 해라. 연상이 놀라. 잘 가. 막 이런 식으로. 예, 두 번째. 한 사람은 되게 호되게 혼냈어요. 그딴 식으로 하면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너 계속 이러면 아빠한테 성종한테 잃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성종한테 잃어버리고 막 혼나게 하고. 그러니까 연산군이 이 두 번째 승을 되게 싫어했겠죠. 그래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너 나중에 보자고. 나중에 왕이 되면 조져버리겠다. 아주 싹수가 노란 새끼죠. 그리고 얘는 이제 뭐다 왕권을 되게 높이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종은 누굴 따라하려고 하다가 세종 따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세종은 천재급이다 보니까 신하를 압도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군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더라 신하들한테 많이 압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보던 누구? 연산군은 왕이 무슨 왕이 저딴 식이냐? 왜 신한테 질질 끌려다니냐? 내가 왕이 되면 애들 다 도륙내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사고가 한번 일어나고 무사가 한번 일어나고 나니까 왕권 높이고 이번 기회에 누구마저 조져버리자. 훈구파도 조져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훈구파를 죽일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한창 고민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자신의 생모 패비 윤씨 사건이 딱 기억난 것입니다. 되겠죠? 그 이 사람 어머니 윤씨라고 있었거든요. 예, 패비된 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인데 내가 보기엔 어머니 기질 연산군이 그대로 다 돌려받은 것 같아요. 그 왕후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성종이 뭐더라 한 왕후집만 가는 거 아니죠? 밤마다 이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안 찾아준다고 되게 삐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종이 왔는데 엄청나게 바가지를 긁더니 그 얼굴을 핥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용상 함부로 쳐다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씨발 뭐더라 아는 자기 뭐더라 질투심이 뭐더라 얼굴 핥힌 여자 그게 윤씨가 되겠습니다. 그 신하들은 뭐더라 깜짝 놀라서 이 여자는 뭐더라 폐비시켜야 된다. 그 나중에 뭐더라 사약까지 명해서 죽였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뭐더라 그 당시 집권자는 누가 버리니까 훈구파가 버리니까 요걸 기회로 애들 조져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신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연애를 베풀다가 술 먹고 나더니 눈물 뚝뚝 흘리더니 아 씨발 엄마 보고 싶어 우리 엄마 중에 새끼들 다 나와라. 그러고 한 번에 죽여버린 게 무슨 사가 됩니까? 갑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사화는 진짜 말 그대로 갑자기 일어났었고 그건 누구만의 독작품이죠? 연산군만의 독작품이죠. 그 사화는 여러분들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란 게 근본이죠? 살인과 훈구의 대립이 근본이죠. 사화에서 좀 벗어나 있죠. 맞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요 무오산 갑자산 잘 모르고 무오사화 위주로 많이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여기서 살인애들이 화를 당했냐? 연산군이 한마디예요. 훈구파가 이런 일 벌일 때 왜 너네가 말리지 않았냐? 너네도 같이 죽어라. 그래서 살인애들도 그때 또 한 번 화를 당하게 되는 것서 사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주 목적은 누구였다? 훈구파였지만 살인도 거꾸로 들어가서 우리 사화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산군 때 무슨 사화? 무사와 갑자사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암기 됐지 여러분들? 무오사는 왕실을 능멸했다. 무엄하다. 그러고 일어나서 무오사와 갑자기 일어나는 게 무슨 사와? 갑자사와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연산군의 그 폭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신을 견제할 세력이 또 없다? 없지요. 살인매들도 없고 훈구파도 없으니까 이때부터 보더라 자신의 간화하면 혀 잘라버리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하나의 궁궐을 뭐다 사냥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국의 각지에 모든 여자를 모았고 흥청망청 터 놀게 되고 알겠죠? 완전히 뭐다 미친 짓거리 할 때가 언제다?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신하들한테 신원패 말과 언어를 조심해라. 말 함부로 잘못하면 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보더라 입을 꼬매버리고 알겠죠? 혀짜 벌리고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폭정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훈구파 입장에서 어떻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뭐더라? 조상조 망하겠다. 우리 목숨 하나도 안 남겠다 싶어서 되겠죠? 이 훈구파가 누굴 몰아내고 연산군을 몰아내고 누굴 다시 갖다 놓으니까 중종을 갖다 놓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합니까? 중종 반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반정은 잘못된 정치입니다. 다시 되잡았다. 올바르게 되잡았다. 그래서 중종 반정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안 기억할 별로 없죠. 여기까지가. 누구만 기억합니까? 김종직의 조이제 뭐 딱 안 기억고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누구 들어갑시다. 중종. 자, 여러분들 이 중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종. 중종 우선 여러분들 요걸 기억하면 돼요. 중종은 누가 올려놓은 애들이죠? 누가 올려놓은 애들이란 거 기억하면 되죠? 훈구가 올린 애가 뭐더라? 중종이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마치 여러분들 훈구파가 봤을 때 연상군 있으면 뭐더라? 우리나라 도륙나겠다. 시간 마르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더라? 연상군을 폐위시키고 그래서 연상군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굴 갖다? 중종을. 중종 그러면 왕이 될 놈이었다 원래? 아니었죠? 잠자다 말고 갑자기 신하 들어오더니 네가 왕이라. 그리고 왕이 올라온 게 중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권이 강할까요? 미약할까요? 왕권이 좀 많이 미약하겠죠? 훈구판에 좀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더라? 얘네들을 좀 더 견제해서 다시 한번 누굴 기용할까요? 사림 애들을 다시 한번 기용하게 됩니다. 이때 기용된 사람이 누구죠? 아주 고직식한 사람. 누굽니까? 앞뒤가 똑같은 누가 나오죠? 조광조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 조광조 희대의 개혁가고요. 되게 뭐더라? 올곧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고요. 오직 직진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뭐더라? 사명감에 투철했던 사람. 어쩌면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뭐다? 조광조. 남의 눈치 본다 보다 안 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더라? 중종이 되게 예뻐했던 사람이 이 조광조. 웬만해서 조광조가 해달라는 거 있죠? 생각하면 다 들어줄까요? 중종이 다 들어줘요. 그래?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거 향약실시라던가 소학보급이라던가 웬만한 거 다 뭐더라? 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한마디로 중종의 뭐더라? 오른팔격이 누구였다? 조광조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조광조가 여러분들 이걸 주장해요. 갑자기 무슨 과를 주장한다? 혈량과를 주장해요. 무슨 과를 주장한다? 혈량과. 이 혈량과는 뭐냐면 현명한 인재를 뭔다? 관리로 뽑을 때 과거 시험 아니면 추천제로 하자. 추천제로 하자는 게 뭐더라? 혈량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봐요. 과거 시험 주관은 어디서 하지요? 예조에서 하지요. 그 6조는 누가 다 장악했을까요? 훈구파가 장하겠죠. 과거 시험을 우수하게 봐도 관직이 나와야 안 나요. 과거 시험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사림애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구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광조가 사림애들, 자기의 제자들을 등용시키기 위해서 중조한테 건의하는 거죠. 인재를 뽑을 때 머리로 뽑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도덕성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냐? 추천제가 훨씬 더 좋다. 그게 실시한 게 뭐더라? 혈량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혈량과는 말은 도덕과 뭐더라? 명분, 그냥 성품이 좋은 애들 뽑자는 거지만 하지만 결국 뭔지 알겠죠? 누구 제자 데리고 오자? 사림애들 데리고 오자. 거기 뭐더라? 혈량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요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하고 나면 훈구파 가만히 있을까요? 지랄지랄 하겠죠? 여러분이 왕이라도 자기를 왕으로 세우놈이 누나 훈구파인데 얘들 눈치 좀 보긴 봐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왕이 이것만은 못한다. 이거 하면 훈구파가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우리 나중에 하자. 근데 이 조광조가 희대의 떼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말을 안 주면 엄청히 떼를 잘 부려요. 자기 말 들어줄 때까지 일주일 동안 단식 투쟁 기본이고요. 맨날 문 앞에 가서 말 시켜서 삐진 척하고 엄청나게 뭐더라 괴롭혔던 게 조광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백화점 가면 뭐 안 사주면 들어오는 분들 있죠? 그런 기질 가진 게 조광조. 계속 때를 쓰니까 이제 중종도 짜증나서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실시한 게 무슨 과다? 혈량과가 실시되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뭐더라? 수많은 제자들이 데리고 오면서 한순간에 뭐다? 조정의 핵으로 등장한 게 뭐다? 조광조. 조광조파가 엄청나게 높아진 뭐더라? 혈량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종은 안팎으로 되게 시달렸겠죠. 훈구파한테 미친 짓 했다 너.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하여튼에 조광조보다 희대의 개혁가로 등장한 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개혁을 추진하면 되는데 조광조 오직 직진밖에 몰랐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오히려 엑셀을 밟은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장한 게 바로 무슨 삭제? 위운 삭제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위운 삭제가 또 뭐냐? 이 단어는 뭐 네 글자인데 쉬워요. 삭제가 뭐야? 쉬운 거. 델리트 없애겠다는 거예요. 뭐를? 위자 가짜 위자라고 보시면 돼요. 가짜 공을 없애겠다. 여기 뭐더라? 위운 삭제. 그럼 이건 또 뭐냐? 연산군을 뭐하고? 폐위하고 녹을 올렸다. 중종을 올려놨죠. 그럼 연산군 폐위할 때 당연히 목숨 걸었어야 되죠. 그냥 중종이 올라가면 이제 뭘까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때 뭐더라? 공을 세운 신하. 공신이 책봉되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A랑 공신이 있는데 실제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공신한테 뭐더라? 관직이 지어주고 토지가 지어지고 당연한 결과이겠죠. 상 조치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A란 놈이 자기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 자기 뭐더라? 일가 친척들 이름을 싹 다 올린 거예요. 그럼 얘네들 다 뭘로 됐다? 공신으로 책봉된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도 다 뭐더라? 참여하진 않았지만 관직과 토지를 다 받았죠.
그래서 조광조는 이런 새끼들 졸라 많다. 다 찾아내서 본다. 없애버리자. 그게 무슨 삭제다? 위훈 삭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실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종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 새끼들 다 뒷조사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고 보다 잘못된 놈들 조져버리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래서 뭐다, 이거 미친놈 아니냐, 이거 못하겠다 그러죠, 중종이. 근데 우리 조광조도 뭐더라, 특기가 뭐라고 했었죠? 떼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보다 혼자 떼부른 게 아니죠. 이제 누구랑? 자기 제자들 같이 다 같이 막 몇십 명이 쳐 모여갖고 통촉하여 달라고 또 계속 밤새도록 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대로 짜증나지요. 아무리 이뻐했지만. 그래서 뭐더라, 중종이 내려버린 게 바로 뭐더라, 기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종이 그냥 죽여버려요. 이놈들을 안 좋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게 무슨 사다? 기묘사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묘사화 때도 또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거 쓸데없는 게 아니라 뭐 중요한 거 아닌데, 그 사건의 결말이 이래요. 얘는 뭐였다? 반역죄로 죽여버리거든요. 그 반역의 근거가 나무 이파리에다가 꿀을 이렇게 발라놨다고 해요. 주초위양이라고. 주초위왕. 한마디로 이 주초인데 요걸 합쳐지요. 그럼 조씨가 되거든요. 조씨가 왕이 된다. 다시 나무 이파리에 꿀을 발랐지요. 글자를. 그러니까 뭐더라, 벌레들이 그대로 파먹더라. 그러니까 글자가 새겨지게 나오겠지요. 그 글자가 주초위양. 조씨가 곧 있으면 왕이 된다. 이게 반역죄의 근거로 그러고 조져버렸던 게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 이렇게 벌레들이 먹을까요? 풀벌레가 꿀 좋아하는 거 아니죠? 그냥 조작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작된 사건 하나로 사림애들 뭐다 다 내려버린 사건. 그게 분사하다 기묘사화 받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중종이 내렸지만 결국 뭐더라, 이건 누굴 겨냥한 거기 때문에 훈구파를 겨냥한 거지요. 결국 근본에는 뭐였다?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 있더라? 훈과 사림의 대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억할 거 누구?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 다음에 중종 때는 조광조 기억하면 돼요. 조광조 했던 거 두 개는 절대 까먹지 말고요. 무슨 과? 혈량과와 무슨 삭제? 위훈 삭제.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광조의 나머지 기타 개혁 내용들은요, 이따가고요. 자, 이제 사화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사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무슨 사화가 있고요? 을사사화 있죠. 요것 또한 시험 문제 또 많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 빨리 말해줄게요. 인종 때 있죠. 인종 오래 못 살았거든요. 이때 외척들이 발흥해요. 되겠죠? 요때도 뭐더라, 무슨 시가? 윤씨 외척들이 발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등장하더라? 명종이. 명종이 나이가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누가? 외척들이 또 등장하거든요. 요때 명종의 외척이 또 뭐더라? 윤씨였어요. 예, 윤임일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종 때는 뭐 하더라? 인종 때부터 있었던 외척과 명종 때 흐르던 외척끼리 다툼하겠죠. 두 윤씨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파가 싸우다 보니까 여기다 줄된 놈이 있겠고 여기다 줄된 놈이 있겠죠. 그리고 결국 소윤파가 이기거든요. 소윤파가 이기면서 대윤파가 다 없어지게 되면서 이때 사림애들이 또 한 번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한다? 사화다 들어가게 되는데, 사화의 본질은 맞아요, 틀려요? 사화의 본질은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더라?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되죠. 요건 누구끼리 다툼? 외척끼리 다툼에 그냥 사림애들이 껴들어갔다가 화를 당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온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사사느냐 누구끼리의 다툼이더라? 외척끼리의 다툼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몇 대 사가 끝났다? 4대 사화. 순서 다 됐죠? 첫 번째가 무사화, 무호사화, 두 번째 갑자기 갑자사화, 중종 때 무사화, 기묘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고 요거 하나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다음이 몇 세기? 17세기. 이제 조선 어디로 가더라? 후기로 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 조선 후기로 갈 때는 누가 권력을 다 차지했더라? 사림애들이 천하를 차지했다. 사림천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몇 번의 화를 당했는데, 4번의 화를 당했는데 결국 천하 누가 차지했다? 사림애들이 차지했더라. 사림천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얘들의 에너지 기반이 어디더라? 각 지방이 뭐더라? 서원이더라. 중앙에서 사화 이렇게 해서 조져버리죠.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더라. 그럼 이제 제자들은 뭐 할까요? 스승님원수 갚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위로 올라가자. 지방에서 뭐더라? 보따리 싸매고 또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죽이지요. 그럼 지방에 또 뭐 할까요? 제자들 또 시발시발 되면서 또 올라오게 되겠죠. 중앙에서 죽여도 지방에 또 뭐하고? 또 올라오고. 얘들의 에너지가 뭐더라? 제자들이 양성되는 어디가 있더라? 서원이 있다 보니까 무한적으로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죽여도 계속 뭐더라? 얘들은 지방에서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훈구파는 어떻게 되고요? 늙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만 동그랗게 나게 되죠?
살인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천하? 살인천하. 됐죠 여러분들? 살인 애들도 웃기겠죠. 한참 싸우다 보니까 이긴 적 한 번도 없는데 지네가 천하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살인 애들은 숫자가 적다니 많더라. 많다 그래서 결국 무한정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요. 자, 장점은 숫자가 많은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의견이 일치될까요? 분리될까요? 분리되겠죠. 의견이 분리되더라. 그래서 뭐의 시작? 붕당 정치의 시작.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꼭 좀 기억해봐요. 자, 봐봐요. 사화는 누구의 다툼? 살인과 훈구의 다툼. 붕당은 누구끼리의 다툼? 살인끼리의 다툼이죠. 성격이 같은 건 전혀 다른 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화는 역사의 보편성. 조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일어나는 거. 기존 세력과 새로운 세력의 대립. 맞죠 여러분들? 이건 어느 시대나 보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붕당은 어디 시대만의 특징? 성략을 이념으로 한 살인끼리 다툼이죠. 이건 뭐다? 조선 후기에만 나타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거다면 전혀 다른 거다. 전혀 다른 것. 그거 꼭 쭉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시기 16세기 때 붕당이란 단어가 나오면 돼야 한대요. 그런 단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붕당 시작도 안 됐습니다. 살인 집권 후에 시작한 게 뭐더라? 붕당이란 거 그거 좀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왜 이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요. 일본 새끼들이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요. 사화라 붕당을 같이 연결시킵니다. 너네 조선인들은 당파성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네끼리만 뭐더라? 첫 당을 만들고 지네끼리 싸우기 바쁘다. 그래서 너네 조선 내내 했던 게 뭐더라? 나라 만들고 나면 계속 당파 싸움하다가 처음 망했다. 그러니까 너네 우리나라 지배받는 게 당연하다. 이게 당파성론입니다.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너는 당파 싸움했다. 사화를 붕당과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이거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연산군 김효사 봐두시면 되겠고, 연산군 그냥 원래는 보통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뭐더라? 갑자사화 이후에 일어난 거. 어머니 맨손으로 빼서 죽이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사화보다 갑자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갑자사후부터 폭정이 더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 같은 거 가루로 만든 이유 뭔지 알죠? 네, 분풀이해야 되는데 어머니 모함했던 사람 보더라, 죽어버린 놈들 보더라, 이제 다시 묘를 파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목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보더라 가루로 만들고 돼지 먹이를 뿌리고, 여기 보더라 갑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구파 대대로 죽이면서 살인애들은 왜 너네 말리지 않았냐? 그러면서 같이 조져버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연산군에 보더라 그 폭정들 있죠? 많은 폭정들이 그 이후에 시작되더라. 이러니까 신하들이 어떨까요?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선수 치자. 그래서 무슨 반정으로 이어진다? 중종 반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세대 개혁가 이 사람이 누가 된다? 바로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얼굴도 딱 봐도 고지식하죠? 말 졸라 안 들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떼부리니까 이제 중종이, 그죠? 아 씨발 그러면서 보더라 조져버린 게 무슨 사다? 김효사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주초위야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게 바로 김효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거기에 줄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군 줄치고요. 자, 무슨 사화? 무호사화 줄치고, 김종직의 무슨 제문? 조이제문. 그 다음에 거기 사초라고 줄거보세요. 사초.
그 사초가 뭐더라? 그 조사원조 초한본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뭐더라? 그 사화는 원래 무슨 사화? 한자로 어떻게 되죠? 사화는 사람들이 화를 당했다. 그래서 뭐더라? 이 선비사자 쓰는데 요때 사화는 또 무슨 사화라고도 하더라? 첫 번째 사화는요. 역사사자 쓰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사초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김일성과 유자강 이국돈의 대림이 있었고 김경필 정해창 유배당하고 김종진 부관 잠시. 근데 김일성은 능지처럼 당한 사건이 무호사화. 딱 그래서 여러분들 조의제문까지만 줄쳐놨으면 됐죠. 갑자사화 이름만 줄쳐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연산군의 생무폐비 사건, 홍구살인 모두 피해받고 연산군의 폭정이 시작된다. 거기 무슨 패라고 보이죠? 신엄패라고 보이죠? 그게 뭐한다? 몸신자, 말씀원자,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해라. 한마디로 내 앞에서 본다? 까불지 말아라. 그러면은 나면 좆된다. 거기 보더라 신엄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종 들어가면 됩니다. 중종 줄치고. 자, 여러분들 니은번 들어가세요. 누구 나왔더라? 조광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광조. 자, 우선 여러분들 정치 사상 있죠. 거기서 무슨 정치 하나 주시면 되고요. 왕도 정치. 자, 그 다음에 철인 군주론 있죠. 거기서 어떤 거? 경연강화. 경연강화 줄쳐놓으면 돼요. 거기서 그리고 철인은 아이언맨 그딴 거 아니에요. 알겠죠? 요처럼 들아 철학자, 한마디로 학문을 수양하는 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두 개 줄쳐봐요. 위운삭제, 혈량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그 굵은글씨 찾아봐요. 뭐와 뭐를 강조했었죠? 소학, 그 다음에 뭐더라? 향약 줄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소격서 철폐 줄치고 그 다음 뭐에 폐단 시정하더라? 방납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거기까지 줄쳐놓고요. 이따가 다시 정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화 일어나고요? 김효사화. 김효사화 뭐더라? 누가 좆된 거다? 조광조. 거기까지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왜라는 건너뛰세요. 왜란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3번 인종 때 봐봐요. 인종 때 뭐더라? 대윤일파가 등장한다고 보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명종 때 소윤일파가 등장하죠. 이 두 명의 싸움이 바로 무슨 사화로 이어진다? 명종 줄치고 무슨 사화까지만? 을사사화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정미학적 을묘외변이죠? 잠깐만. 여러분들 그 인종 위에 사량진 외변이 이전에 삼포해란 하나 줄쳐봐요. 삼포해란. 삼포해란. 중종 때 삼포해란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 기억하면 좋고요. 명종 때 있죠? 무슨 외변 하나 줄쳐놓읍시다. 을묘외변. 이건 자주 물어봐요. 알겠죠? 그 나머지 외란보단 딱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란이 무슨 외란 알고 있다? 임진왜란 알고 있죠? 그 전에 중종 때 무슨 외변? 삼포외란 되겠죠? 그 다음 명종 때 뭐가 있었다? 을묘외변이 있었다. 그거 좀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또 말해줄 거예요. 알겠죠? 이따가 다시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명종 때 뭐의 난이 있었다? 인걱정의 난. 그것도 같이 봐두면 되겠습니다. 인걱정의 난. 인걱정 여기 있다. 백정 출신이거든요. 백정이 뭐더라? 황해도 지방에서 난을 폈던 게 인걱정의 난. 황해도면 서울과 멀어야면 가까워요. 가까운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몇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뭐더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진압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황해도에서 일어났는데. 그만큼 조선의 국방이 강해지고 있다면 약해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는 반증이 인걱정의 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백정 출신이었거든요. 백정 출신. 되겠죠? 우리 백정, 이따 신문사에서 말하겠지만, 고려 때는 뭐더라? 일반 양인을 보다 백정, 도살업자들을 보더라? 조선대 백정,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천대받았더라. 어느 정도 천대받았다? 백정이 고기를 가지고, 원래 이 사람들 마을 사는 곳에 같이 못 살아요. 백정은. 피비린 낸다. 냄새나는 새끼들이다. 그리고 다른 산골짜기에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도축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을에 배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양만집에 가겠죠? 그러면 백정이 뭐더라? 이제 고기 들고 이 마을 어귀에 들어오지요? 그럼 동네 꼬마들이 와서 돌멩이를 막 던집니다. 백정 새끼 왔다고. 그 돌 맞고 죽어도 아무 말 안 하던 시대. 노비보다 더 천대받았던 게 바로 백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가 빡쳐서 일어나는 게 뭐라? 인걱정의 난이라는 것도 있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 정도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거 하나만 암기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 많이 했지만 결국 암기할 거 되게 없죠? 지금 제가 두 개만 했었죠? 김종직, 그 다음보다 조광조의 뭐 혈량과 미운삭제, 그 다음에 조광조한 개혁이 있거든요. 그 몇 개만 들어갑시다. 조광조의 개혁을 왜 많이 물어보냐면요. 조광조의 주장이 다 그 당시 누구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사림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사림에 대해 줬던 거 다 주장하는 거예요. 우선 요거 먼저 봐봐요. 투철한 성리학자지요. 성리학자다 보니까 우리 왕도 정치 좋아하면 왕도 정치는 뭐 하는 거다? 왕과 신하가 토론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왕과 신하가 토라는 거 뭘 활성화시키자? 경연 활성화시키자. 이런 거 주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왕도 정치 주장하다 보니까 경연 활성화. 그 다음에 또 뭘 보급하자? 네, 소학 보급하자. 봐봐요. 지금까지 모든 통치 질서 다 누구 입맛대로 만들어졌다? 훈구 입맛대로 만들어졌지요. 이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성리학적 윤리의식을 뭐더라? 전국 각지에 알려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뭐다? 유교윤리, 성리학의 기본서. 뭐를 보급하자? 소학을 널리 보급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또 강조하더라? 향약이라고 있거든요. 향촌사의 규약이라고 하는데 이 향약 또한 뭐가 되더라 여러분들? 성리학적 윤리의식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향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얘는 투철한 무슨 학자? 성리학자. 성리학적 좋아하는 거 다 주장하더라. 그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성리학 자리에 봤을 때 도교 행사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도교 행사. 도교 행사 좀 더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 어디 해와 달님한테 손을 비냐? 말 같지도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교 행사를 뭐라고 하더라? 초제라고 하고요. 제사예요. 무슨 행사? 도교 제사. 그걸보다 초제. 초제를 주관한 게 무슨 서? 소격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폐지하자? 초제. 다른 말로 뭘 폐지하자? 소격서 폐지 주장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무슨 폐단도 시정하더라? 방납 폐단도 뭐더라? 시정해달라. 이렇게 주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달라를 암기하지 말고요. 요것들이 나오면 누구의 개혁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조광조의 개혁인지 충분히 알 수 있죠. 굳이 여러분이 암기할 건 요 정도 두 개가 되겠죠. 소격서 요 정도 암기하면 되고, 방납은 방납이라고 있거든요. 그 경제 폐단인데 이것도 경제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이건 나중에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줄친 건 다 말씀드렸죠. 거기 우리 왕도 정치, 경연 활성화, 그다음 뭐였더라? 소학, 향약 강조, 네, 소격서 폐지, 방납 폐단. 이런 거 다 누구의 주장이다? 조광조의 주장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른쪽 날개 쪽지 잠깐 보시겠어요? 날개 쪽지 크게 볼 건 없네요. 조광조와 연산군이 있다. 그렇게 봐두면 되겠고요. 자, 우리 사료 한번 읽어봅시다. 134페이지. 자, 134페이지 사료. 사료 금방 읽을 거예요. 줄 쳐놔놨어요, 일부러. 자, 무호사부이죠. 간사한신하 누가? 김종지. 그가 항우가 의제를 죽인 사건. 항우가 의제 규다. 항우는 누가 되더라? 세조. 그 다음에 의제입니다. 단종에 비유했다.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사화 들어갑시다. 거기 봐봐요. 생모 윤씨가 뭐 됐다? 폐비가 되고 사약밖에 죽게 된 사건. 그래서 뭐더라? 갑자이라는 거 무슨 사화? 갑자사화. 자, 그 다음에 기묘사화 들게요. 기묘사화. 거기 누가 나와 있죠? 조광조 청거로 인재법 일 세 글자로 무슨 과? 혈량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을사사화. 을사사화 누구 때 일어났죠? 명종 때 일어났던 거죠? 그 얘는 뭐더라? 누구끼리 다툼? 외척이다. 무슨 시였다? 윤씨, 윤씨죠. 대윤파, 소윤파. 윤씨 두 명 나왔다. 무슨 사화로 가면 될까요? 을사사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32번. 매우 쉽네요. 32번. 방금 전에 했으니까. 조이제문 누가 지었다? 김종직이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올린 게 김일손이죠. 우선 김종직의 조이제문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33번. 연산군이 조광조? 아니죠. 중종 때 보더라. 조광조씨요. X. 34번 중요해요. 34번 X. 붕당 정치란 단어 나오면 된다는데다. 아직 붕당도 형성 안 됐더라. 붕당은 누구 때 형성된다? 다음막 선조 때 형성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중종 때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청거제일 중에 무슨 과 했다? 혈량과. 맞는 얘기죠? 외척끼리 다툼 명종 때 무슨 사화더라? 을사사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520번. 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해 설명을 올바른 거 나왔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여러분들? 520번 하고 있습니다. 520번. 정암 조광조. 김계필 스승으로 모셨다. 소격서 폐지. 그 소격서가 뭐하는 곳이라고 했었죠? 도교 행사하는 곳이었죠? 도교 행사를 뭐 한다? 초제라고 했었죠. 위훈삭제 주장, 그 다음보다 기묘사화, 그 다음에 유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왕도 정치 축에서 뭘 활성화하자? 경연 활성화, 유교윤리 전국에 뿌리기 위해서 소학과 향약 실시,
그 다음 박납해당 누가의 주장이다? 조광조의 주장.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 들어가면 되고요? 4번 나오면 되겠고. 자, 그럼 여러분들 521번 정답만 말할게요. 정답 몇 번 나오면 되죠? 1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522번. 자, 522번 문제 매우 좋아요. 자, 봅시다. 우선 정답 우선 골라보시고요. 각자. 밑에 주장 내용이 아닌 거. 분당 정시 나오면 안 된다고 썼죠? 정답 몇 번? 2번. 그렇게 들으면 되고요. 도표 잘 보세요. 도표가 매우 좋아요. 조선 건국 때, 성종 때까지죠. 15세기지요. 세력이 커야 하면 작아요. 파워 작지요. 지방에 내려가서 보더라. 이제 향초에서 세력을 키울 때. 대나여러분들, 그 다음 거기 봐봐요. 성종 때부터 어때요? 갑자기 힘이 기올라오지요. 성종 때 어디로 기용되었다? 삼사지책으로. 근데 갑자기 무오사로 하면서 꺾어지죠? 무슨 사와 무슨 사로 당하더라? 무오사와 갑자사로 처당해서 세력이 위축. 근데 누가 또 다시 기용해요? 중종이 다시 기용하죠? 그 다음 이제 기묘사로 다시 미치지요.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지요. 거기 봐봐요. 선조라고 보이죠? 선조가 이제 우리 다음 왕이 되겠죠? 명종 다음. 세력 어때요? 마구마구 덮었죠. 거기 무슨 천하? 사림천하. 사림을 누가 장악했다? 전국을 누가 차지했다? 사림 애들이 차지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딱 보기 좋지요. 도표. 공부하기 좋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23번 그건 하나만 언급할게요. 523번 523번은요 우선 거기 봐요. 그날 밤 꿈에 한 신이 나타나 나는 초나라 휘양의 손자인데 우리 조부께서 항우에게 죽임당했다. 시발 그러면서 뭐더라? 불쌍하다. 이거 무슨 제문? 조이제문. 그 다음 나 있지요. 나는 남곤이 나무잎에 감즙이 뭐더라? 달콤한 즙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달달한 거 되겠죠? 꿀 비슷한 거. 벌레를 잡아 모아 나무잎이다. 주초위양. 이게 뭐더라? 중종 때 무사와 기묘사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뭐의 문제가 되었다? 사초 내용의 문제가 된 거 맞는 얘기죠.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그렇거든요. 일당 전지하는요 언제 때? 붕당 정치 후기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 전지가 모를까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맞다 틀리다? 맞다는 거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524번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525번 별표 치고 문화사라고 적어요. 문화사 한 다음에 문제 풀어봐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풀어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526번 요거 다시 한번 할게요. 526번 요거는 우리가 뭐더라? 사화랑 관련 없이 사화 물어보면서 사림 애들 다시 물어보면요. 사림의 기질에 대해서 다시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자리에서 언급한 조선 중기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혈량과 불교 도교 행사 모든 행사 다 폐지. 소학교육 장려 향약 실시. 자, 거기 줄 쳐봐요. 혈량과 도교 관련 행사 폐지. 이걸 뭐라고 한다? 소격서 폐지, 초제 폐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납 폐단 있죠? 거기 줄 쳐봐요. 방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방납의 폐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학 줄치고 향약. 됐나요 여러분들? 자, 이건 누구더라? 사림이지요. 사림의 기질과 알맞은 거 두 개 골라보면요. 기억번호는 훈구. 얘네 어디로 갔다? 3, 4. 그 다음에 이 새끼들이 뭘 중시여긴다? 도덕과 의리. 그래서 정답 니은과 디귿. 여러분들 관악파 중앙 집권은 어느 쪽에 가더라? 훈구. 얘네들은 뭐다? 사학파 향촌 자치. 그렇게 대비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딱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 짓게요. 딱 두 문제만. 여기 4화는 527번 하고요 528번 요 두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 짓게요. 굳이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외우라고도 나와요.
조광조의 개혁. 소방소도 위헌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방소도 위헌 경향.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애운 사람도 있더라. 소. 뭐가 될까요? 뭐 소격서 폐지. 되겠죠? 방은요? 방납 폐지. 소학 보급. 뭐 왔다 갔다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위운삭제. 헌은 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량과 요게 되겠고요. 경연, 향약 실시. 뭐 이렇게도 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없죠. 이 새끼는 다 투철한 유교학자. 그렇게 기억하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527번 좀 어려웠던 문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하지만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그냥 답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기억번호 동그라미 니은번 언론활동 약화님 강화 X. 여러분 직렬 문제의 특징이죠. 이렇게 단어 하나 바꿔내는 거 졸라 얍삽하게.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향약 보급 맞는 얘기죠. 소격서 폐지 맞고 공납제도 폐단 실시. 이걸 뭐다? 방납의 폐단 실시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몇 개? 4개. 정답 3번 들어가면 되겠고요. 528번 꼭 좀 맞췄으면 됐어요. 이렇게 내가 나불나불 떠들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틀렸나? 좀 어려웠나? 김일손 때문에 몰랐나?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 이게 무슨 사와? 무호사와. 연산군 생모 갑자 소윤 대윤 윤시드며 을사 조광조가 중종 때렸던 김효사와.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몇 번 나오더라?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4와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좀 남겨놓을게요. 여러 문제 풀 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기운해서 딱 하나만, 요거 하나만 더 마무리 짓고 할게요. 135페이지. 별거 아니에요. 135페이지 잠깐 봐봐요. 그 일본과의 관계라고 도표 하나 있을 거예요.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거 봐봐요. 우리 세종대왕 때 있지, 여러분들. 세종대 때 여러분이 기억할 거 무슨 섬 정벌 기억나죠? 이종무. 박이 아니죠? 요때 이종무를 시켜서 어디 섬을 정벌했더라? 스시마 섬 정벌. 그쵸? 스시마 정벌. 이 새끼들 쳐 울고 있으니까 몇 포를 개항해주다? 3포를 개항해줬다. 3포 개항 후에 매진 약조가 무슨 약조? 개의 약조라고 합니다. 무슨 약조? 개의 약조. 그래서 성종 때 봐봐요. 성종 때래. 세종대왕 때 무슨 정벌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스시마서 정벌. 되겠죠? 그 다음 약조 하나 기억해요. 무슨 약조란 거? 요거 많이 물어요. 무슨 약조? 개의 약조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냥 세종대왕 때 3포 개항 이후에 맺은 건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뭐더라? 세종대왕 때 어디 섬 정벌하고? 스시마 섬 정벌. 그리고 몇 포 개항? 3포 개항. 되겠죠? 이 3포 개항 한 다음에 이제 일본과 이제 그 국제 관계 교류가 정상화 되겠죠? 그 관계 정상화 노력으로 맺은 약조가 무슨 약조다? 개의 약조다. 그거 하나만. 되겠죠?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약조가 무슨 약조다? 개의 약조. 자, 세종대왕 암기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새끼들 일본 새끼들 여기서 그냥 좀 교육하면 되지. 가만히 있을까요? 하면 또 지랄할 거야. 또 지랄해요. 그리고 외구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외구놈들은요, 그 임신할 때 나오는 말로 그 외구놈들은 막부도 통제 못해요. 약간 지방이 이게 자치적이에요, 일본 새끼들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포에서 외란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외란이더라? 삼포 외란이 일어나요. 무슨 외란? 삼포외란. 요때 이제 몇 세기가 되죠? 15세기죠. 이게 조선 전기기죠. 이제 16세기 때 외놈들이 슬슬 지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외란이 무슨 외란이다? 삼포 외란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진압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다시 한번 또 관계 개선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매진약조, 삼포이란 다음에 매진약조가 무슨 약조가 있더라? 임신약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 번 사건이 나오고 다시 한번 마무리 졌죠? 근데 일본 애들 또 지랄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요, 이 개새끼들. 알겠죠? 그래서 무슨 외변이 또 일어난다? 사량진 외변이 또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사량진 외변이. 그 다음 이제 사량진 외변도 우리가 진압하겠죠? 짜증내지 말고 들어봐요. 자, 진압했겠죠? 그 다음 이제 뭐더라? 중종 다음에 누구 때? 명종 때. 알겠죠? 명종 때 이것이 뭐더라? 마무리 진 약조가 무슨 약조? 정미 약조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저적인 또 지랄 한번 일어나요. 1555년에 무슨 외변? 을묘 외변.
무슨 외변? 을묘외변. 그리고 이 을묘외변 다음에 여러분이 잘 읽은 무슨 외란으로 이어진다? 임진왜란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러분 다 암기하려고 말고 이것만. 요거는 기본적인 사실이니까 꼭 알아둬요. 스시마 서정을 무슨 약조? 계약조. 이건 무조건 필히 암기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둘 거. 16세기 때 외란이 몇 번 일어난다? 크게 보면은 두 개의 외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큰 외란은. 봐봐요. 삼포 개항이 있었죠. 그럼 첫 번째가 무슨 외란이 일어난다? 중종 때 1510년 무슨 외란? 삼포외란.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요걸 마무리 졌더라. 됐나요, 여러분들? 됐죠? 그 다음에 명종 때 이 임진왜란 직전이지 여러분들. 이제 선조 전에 알겠죠? 커다란 외란 무슨 외변이 있다? 을묘외변.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요거 먼저 기억해 달라고요. 중종 때 무슨 외란? 삼포외란. 그 다음 임진왜란 전 명종 때 뭐 했다? 을묘외변. 다시 임진왜란 전에 외변이 몇 번 있었다? 중요한 외변 두 개가 있더라. 그 세종대왕이 개항한 삼포에서 먼저 지랄하겠죠? 무슨 외란? 삼포외란. 16세기 때 그냥.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외변이 있더라? 을묘외변이 있다. 요거 두 개는 까먹지 마세요. 둘 다 몇 세기더라? 1510년, 1555년. 다 몇 세기더라? 16세기 때. 임진왜란 전에 외변 큰 거, 중요한 거 몇 개 있었다? 두 개 있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정도 하면 문제 웬만큼 풀려요. 되겠죠, 여러분들? 네. 아니다. 난 다 외우고 싶다. 그럼 다 외우시면 돼요. 중종 때 뭐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외워도 돼요. 뭐 여자와 남자가 세 번 만났다. 세 번 만나면 임신한다. 삼포 일어난 다음에 임신약조. 그 다음에 사량지회면 다음에 정미약조. 사정사정.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6세기 때 삼포 일어난 을묘외변.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출시돼요. 자, 어디 줄치면 되죠? 스시마섬들. 누구 때더라? 세종대왕 때 스시마섬 정벌. 그 다음 무슨 약조? 계약조. 그거 기억하시고. 중종 때 일어난 거. 무슨 일어난 하나 줄치면 되죠? 삼포회란. 자, 그 다음에 정미약조는 명종 때가 되죠. 사량진 외변 중종 때, 정미약조 명종 때 건너뛰고. 자, 명종 때 커다란 외변 무슨 외변? 을묘외변. 거의 비변사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많이 물어본다고요. 삼포회란과 을묘외변은. 되겠죠? 요 비변사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임진왜란 줄치고 임진왜란 다음에 무슨 약조? 기유약조. 요건 뭐더라? 우리가 또 광해군 때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더라? 16세기 때 외변 몇 개 배웠다? 두 개 배웠더라. 무슨 외란? 삼포외란. 그 다음 명종 때 무슨 외변? 을묘외변. 그 두 개는 절대 까먹지 마세요. 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1번의 대관계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136페이지까지 마무리됐죠? 자, 그럼 이제 조선전기 정치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음 교시 들어갈게요. 10분 편히십시오.